여러분, 나이 차이는 어디까지 극복 가능할까요? 여기 무려 51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난 조선의 왕이 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66세의 할아버지 신랑 영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나이인 15세의 어린 신부 정순왕후. 도대체 영조는 왜 이렇게 어린 신부를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이 15세 소녀는 어떻게 까칠하기로 소문난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조선 최고의 로맨스 아니, 쇼킹한 결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과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채널, 조선왕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757년 영조의 첫 번째 부인인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영조의 나이는 64세. 사실 이 나이면 당시 기준으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인이었죠. 신하들은 말합니다. 전하, 이제 후궁들 중에서 새 중전을 올리시지요.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내 며느리들도 후궁 출신, 이 많은데 새어머니까지 후궁 출신이면 족보가 꼬인다. 라며 정식으로 양반과 규수를 뽑는 간택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전국에 금홀령이 내려지고 15세 김한구의 딸이 간택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전설적인 면접 레전드 썰이 시작됩니다. 영조는 직접 처녀들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죠.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인가? 다른 후보들은 산이 깊다, 바다가 깊다 뻔한 대답을 할 때 우리 15세 소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마음, 인심, 이 가장 깊사옵니다. 물건의 깊이는 잴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5살 감성 맞나요? 영조는 여기서 1차로 감동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15살 감성 맞나요? 영조는 여기서 1차로 감동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다들 화려한 꽃을 말할 때 그녀는 목화꽃이라고 답합니다. 목화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실을 뽑아 백성들을 따뜻하게 입혀주니 그 덕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건 뭐 면접의 정석 아닙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의를 정확히 파악한 거죠. 하지만 영조가 이 소녀에게 완전히 꽂힌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조가 자, 모두 방석에 앉아보거라 했는데 이 소녀만 방석을 살짝 밀어내고 맨바닥에 앉는 겁니다. 영조가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방석에 아버님, 임금, 왜 조남, 글자가 쓰여 있어 감히 깔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그 짧은 순간에 방석 무늬를 파악하고 충성심까지 보여준 겁니다. 영조는 무릎을 탁 칩니다. 이 아이가 내 짝이다. 정순왕후는 서기 1759년 고작 15이라는 어린 나이에 조선의 국모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66의 영조와 15의 어린 왕비, 겉으로만 보아도 파격적이라 할 만한 나이 차이였지만 이 결혼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합이라기보다는 왕실의 안정과 권력 재편을 염두에 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재밌는 건 이때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25살, 며느리 해경궁 홍씨도 25살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상황. 족보가 아주 스펙터클해졌죠. 그녀의 친정은 바로 경주 김씨 김한구 일가였고 이들은 정순왕후의 왕비 등극과 동시에 막강한 외척 세력으로 급부상하며 순식간에 권력의 가장 중심부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궁궐의 깊숙한 곳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정계는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더욱 미묘하고 격렬한 변화의 파고를 겪게 됩니다. 기존의 왕세자 사도세자를 굳건히 지지하던 시파와 새롭게 등장한 왕비의 친정을 중심으로 하는 벽파 간의 대립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해지며 격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벽파는 사도세자의 잦은 비행과 불안정한 행동들을 문제 삼아 영조에게 세자를 폐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강경파였던 반면 시파는 세자를 끝까지 옹호하며 왕실의 안정을 위해 중용을 지키려 애쓰는 온건파였습니다. 어린 정순왕후가 스스로 의도했든 아니든 그녀는 이처럼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당쟁의 한복판에 자연스레 서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오색찬란한 단청과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은 차가운 냉기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5살 어린 왕비의 얼굴에는 아직 세상의 복잡한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뒤에는 이미 거대하고 음침한 정치적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정순왕후의 친정 세력은 왕비라는 막강한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세력을 거침없이 확장해 나갔고, 이는 자연스럽게 당시 왕세자였던 사도세자와의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특함과 총명함으로 장차 조선을 이끌어갈 훌륭한 군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타깝게도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영조께서는 세자에게 완벽하고 흠없는 군주의 모습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세자는 그런 아버지의 지나친 기대와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버거워하며 심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왕비의 등장은 영조의 관심과 시선을 더욱 분산시켰고 세자는 궁궐 안에서 더욱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의 친정은 이러한 세자의 약점과 불안정한 심리를 끊임없이 파고들며 그의 입지를 갈수록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세자의 내면적인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압박감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기행들을 일삼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동들은 다시 영조의 극심한 분노를 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죠. 궁궐 안에서는 세자의 정신적인 불안과 이상 행동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었을 테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당파들에게는 세자를 공격하고 몰아세울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빌미가 될 뿐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존재는 사도세자를 견제하는 새로운 정치적 축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며 그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간접적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정순왕후의 즉위는 단순한 왕실의 경사를 넘어 훗날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대한 파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영조의 외롭고 깊은 고뇌는 나날이 더해지고 왕세자 사도의 고통스러운 표정 뒤로는 마치 먹구름처럼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죠. 이 모든 비극이 오직 한 결혼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이 결혼이 조선왕실의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디주 사건으로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없이 재촉했다는 냉엄한 사실입니다. 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선택이 이처럼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 한 시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마도 깊은 충격을 금할 수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염 넘치는 궁궐의 뒤편에서 소리 없이 펼쳐졌던 이 냉혹한 정치 드라마는 과연 어떤 절망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비극의 절정, 그리고 영조의 늦은 재혼이 조선 후기 역사에 남긴 끝나지 않은 파장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염 넘치던 궁궐의 뒤편에서 소리 없이 펼쳐졌던 이 냉혹한 정치 드라마는 과연 어떤 절망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았을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영조의 늦은 재혼이 조선 왕실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를 잠시 엿보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며 비극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린 정순왕후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은 기존의 균형을 뒤흔들었죠. 마치 잔잔했던 호수에 거대한 돌이 던져진 것처럼 궁궐 안의 권력 지형은 걷잡을 수 없는 파동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은 노론 벽파의 핵심 세력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즉위는 이들에게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자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겁니다. 이전부터 세자 사도를 지지하던 시파와 대립각을 세우던 노론 벽파는 정순왕후를 등에 업고 더욱 거침없이 세자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비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강력한 정치적 축이 되어 세자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죠. 궁궐은 이제 단순한 왕실의 거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살벌한 정치투쟁이장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자 사도의 입지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영조의 기대와 엄격한 교육 방식 속에서 이미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왕비의 등장과 그 뒤에 드리워진 정치적 그림자는 세자의 내면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왕비가 궁궐에 들어서면서 세자에게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자 위협적인 존재가 된 셈이었죠. 세자의 기행과 정신적인 불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는 노론 벽파에게 세자를 공격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꼬투리 잡아 영조에게 끊임없이 세자의 폐위를 주장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영조의 고뇌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이상 행동에 대한 실망과 불안감, 그리고 신하들의 끈질긴 압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용상에 앉아 있어도 영조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편 어린 왕비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는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 의도했든 아니든 거대한 정치 세력의 구심점이 되어 세자의 운명을 비극으로 이끄는 간접적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정순왕후의 즉위는 단순한 왕실의 경사를 넘어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대한 파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이 결혼이 조선왕실의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디주 사건으로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없이 재촉했다는 냉엄한 사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슬프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선택처럼 보였던 일이 이처럼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 한 시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마도 깊은 충격을 금할 수 없을 겁니다. 고뇌하는 영조의 모습,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듯한 사도세자의 표정 뒤로는 마치 먹구름처럼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죠. 이 모든 비극이 오직 한 결혼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이 결혼이 불러온 정치적 파고가 세자의 고립과 비극을 심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냉엄한 사실입니다. 과연 이 잔혹한 드라마는 어떤 절망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았을까요?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저 한 개인의 슬픔으로만 머물지 않았죠. 그 참혹한 사건은 오히려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 이른바 벽파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존의 시파 세력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영조는 아들을 잃은 비통함과 오랜 세월 왕위를 지켜온 피로감 속에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셨고,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던 정순왕후는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에게도 강력한 정치적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죠.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으니 할머니인 정순왕후와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둘러싼 깊은 감정의 골이 존재했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천명하며 아버지의 명예 회복과 그를 지지했던 세력의 재건을 꿈꿨지만,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벽파 세력은 이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왕과 대비라는 혈연으로 얽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는 권력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개혁 정치를 추진하셨지만, 정순왕후는 그의 재위 내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견제 세력으로 존재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하자 정순왕후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명민함과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며 다시 한번 수렴청정의 권좌에 앉아 조선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녀는 벽파의 수장으로서 노론 벽파의 시대를 열었고, 사도세자의 복권을 추진하던 시파 세력은 철저히 배제되거나 숙청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한왕의 늦은 재혼이 불러온 파장은 이처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66세의 영조와 15세의 정순왕후,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왕실의 경사로만 기억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후기 50여 년의 정치 지형을 결정짓고 한 왕실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한 거대한 서막이었던 겁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이토록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사랑과 권력, 그리고 운명이라는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과연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영조는 어린 아내를 끔찍이 아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가 체구도 작고 예뻤지만 무엇보다 영조는 그녀의 똑똑함과 정치적 감각을 사랑했죠. 밤늦게까지 정치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다고 하니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정치적 파트너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조가 너무 고령이라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교감이 컸을 겁니다. 실제로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요. 대신 영조가 승하할 때까지 정순왕후는 17년 동안 극진히 남편을 보필했습니다. 아마도 역사는 그저 담담히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겠죠. 영조와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이 가져오는 파장, 권력의 속성,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겪는 비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아마도 계속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